내 소원 들어주기 전엔 한 발짝도 못 가오. 이보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채통 없이 어딜 따라오는 거요?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담밤야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연정을 깨울 애틋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인적 드문 산자락 끝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그곳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여 귀신집이라 불렀지만 그 집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꼿꼿한 자세로 책을 읽는 선비 최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단정한 이마와 날카로운 콧나리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턱을 괴고 그를 빤히 바라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비님. 속눈썹 긴 것 좀 보게. 저 붓을 쥔 손가락은 또 어찌 저리 고울꼬. 그녀의 이름은 몽실. 꽃다운 18배 혼인도 못 해보고 죽어 이 집 지방령이 된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몽실은 입을 삐죽이며 최진사를 향해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투명한 손가락은 최진사의 옷자락을 허무하게 통과할 뿐이었습니다. 에휴, 살아생전. 저런 낭군님 손목 한번 잡아봤으면 내가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겠냐고. 야속한 사람, 귀신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데 눈길 한 번을 안 주네. 심통이 난 몽실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모아후하고 불자 방 안을 밝히던 촛불이 맥없이 꺼져버렸습니다. 보통 사내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만 최진사는 그저 혀를 한 번쯤 찰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부싯돌을 찾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문풍지가 헐거워졌나? 바람은 무슨? 나요, 나! 이 집 귀신 몽실이! 몽실이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소리쳐도 최진사의 시선은 다시 책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꼿꼿하던 최진사도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가시오. 제발 나를 두고. 그의 괴로운 신음을 듣던 몽실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일렁였습니다. 늘 차갑고 까칠해 보이던 선비의 이면에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몽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차가운 손바닥을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 위에 얹었습니다. 비록 살갗은 닿지 않으나 서늘한 냉기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길래 이리 끙끙 앓으시오. 쯧쯧. 잘생긴 얼굴 다 상하게. 귀신의 위로가 통했을까요? 최진사의 호흡이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몽실이 안심하며 손을 거두려는 찰나였습니다. 감겨있던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허공에 떠있는 몽실의 눈을 정확하게 응시했습니다. 이마가 시려워 깰 지경이니 그만 좀 하시오. 그리고 밤마다 울어대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소. 처녀가 채통 없이 왜 남의 집 안방에서 청승을 떠는 거요? 몽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까칠한 선비는 처음부터 몽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움도 잠시 몽실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시오? 지금 내가 보이시오? 내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오? 차가운 달빛 아래 귀신과 선비의 기묘한 눈맞춤. 그것이 바로 엉뚱하고도 애틋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진사의 고요하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새 입이 트인 몽실이 지난 3년간 묵혀둔 수다를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글쎄. 아랫마을 김참판 댁 셋째 딸은 혼수만 괴짝으로 10개를 해갔다지 뭡니까? 나 참 부러워서 배가 아픈 건 아니지만 나는 수에 한 벌 달랑 입고 이게 무슨 꼴이요. 그래, 최 진사가 마당을 걸으면 몽실은 강아지처럼 그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최 진사의 짙은 그림자 옆에는 아무것도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이하고도 안쓰러운 풍경을 최 진사는 곁눈질로 슬쩍 훔쳐볼 뿐이었습니다. 귀가 따가워 그리 눈에 들어오질 않소. 원하는 게 뭐요? 나으리 저 시집 좀 보내주시오. 내 짝을 찾아 혼례를 치러주면 이 한이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소. 뭐라? 나는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는 선비지. 남녀상 열지사를 엮는 중매쟁이가 아니오. 썩 물러가시오. 단칼에 거절당했지만 몽실은 포기할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진사가 붓을 들면 입술을 모아후 하고 불어먹물을 튀게 만들었고 그가 뒷간에라도 가려하면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키지 않았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기 전엔 한 발짝도 못 가오. 이보시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채통 없이 어딜 따라오는 거요. 하루 종일 시달린 최 진사가 파리해진 얼굴로 마루에 걸터 앉자 몽실이 슬그머니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장난기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망울에 서글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욕심이라 비웃어도 좋소. 헌데 나으리, 나는 죽어서도 잊히지가 않소. 남들 다 찍어보는 연지곤지 한번 못 찍어보고 따뜻한 밥상 한번 못 받아보고 죽은 게 그게 그리 원통합디다. 몽실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처럼 최 진사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온기를 그리워하는 외로운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낭군님을 만나보면 내 미련 없이 승천하여 나으리 곁에서 영영 사라져 드리리다. 영영 사라지겠다? 사라진다는 말에 붓을 정리하던 최 진사의 손이 아주 잠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벼르를 다듬며 짐짓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약조 틀림없는 것이오. 그럼요. 내 귀신의 명예를 걸고 약조하지요. 좋소. 내 그 시끄러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돕겠소. 그래, 마음에 둔 사내라도 있는 게요. 드디어 거래가 성사된 순간 몽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찾아봐야지요. 이왕이면 나으리처럼 키도 크고 번듯하게 생긴 사내로 말이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연애라곤 책으로도 배워본 적 없는 맹탕 귀신과 콧대 높은 선비의 기막힌 짝 찾기 대작전. 과연 몽실의 낭군님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자신의 짝을 찾겠다며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선 몽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어머, 이 총각 팔뚝 실한 것 좀 봐. 저기요, 나랑 눈 한 번만 마주쳐 보시구려. 애취, 어우, 왜 갑자기 5, 6월에 서리가 내리나? 으스스하네. 몽실이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산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일 뿐이었습니다. 풀이 죽은 몽실은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고 최 진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직접 낭군을 맞이할 수 없다면 대리 만족이라도 해야겠소. 나으리가 조선팔도 최고의 여인과 혼인해서 꿀 떨어지게 사는 꼴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오.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내 혼인 따위엔 관심 없다 하지 않았소. 잔말 말고 따라 나오시오. 책 속에 파묻혀 산다고 신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몽실의 등살에 못 이겨
최 진사는 결국 몇 년 만에 갓을 쓰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의 소음이 낯설어 그가 갓을 푹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할 때였습니다. 나으리, 멈추시오. 저기 후광이 비치는 여인이 안 보이시오? 몽실이 가리킨 곳은 시장 한 구석, 작은 가판대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의 여인이 직접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팔고 있었습니다. 시정잡배들의 거친 말투와 흙먼지 속에서도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고고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낭자, 그녀를 본 순간 최 진사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연화. 한때는 명망 높은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의 몰락으로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여인. 그리고 최 진사가 과거 급제 시절 먼 발치에서 남몰래 연모했던 정인이기도 했습니다. 와,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딱 봐도 보통 교수가 아니오. 나으리, 얼른 가서 말을 것이오. 아니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요.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요. 내가 어젯밤 읽은 소설에 기가 막힌 대사가 있단 말이오.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낭자, 그대의 볼이 복사꽃보다 붉구려 하고. 몽실은 옆에서 쉴 새 없이 엉터리 연애 비법을 읊어댔지만 최 진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는 연화의 모습이 안쓰러워 가슴 한구석이 아려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연화가 고개를 들어 최 진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최 진사는 몽실이 말릴 새도 없이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은둔 생활이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을 들킬까 두려워서였을까요? 이보시오. 아니,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거기서 도망을 치면 어떡하오? 아이고, 내 팔자야. 도망치는 선비와 그 뒤를 쫓는 귀신. 두 사람의 엇박자 큐피드 작전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진사는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은 꼴이었습니다. 몽실은 팔짱을 낀 채 훈장님보다 더 엄한 표정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내는 뭐다? 박녀! 키세! 여인은 망설이는 사내를 기다려주지 않소. 눈빛으로 제압해야 한단 말이오. 눈빛으로! 사람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무례한 짓이오. 그게 아니라니까. 자, 거울 보고 연습해 봅시다.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리는 눈빛, 실시! 결국 최 진사는 청동 거울 앞에서 눈에 잔뜩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만 읽던 선비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몽실이 보기엔 그저 급체가 와서 속이 불편한 사람의 표정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표정으로 다가가면 의원부터 부르겠소. 됐소. 그냥 몸으로 부딪혀 봅시다. 해질녘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돌담길 뒤에 잠복했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연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몽실의 말맞다나 후광이 비치듯 아름다웠습니다. 자, 지금이요. 연습한 대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앞을 딱 가로막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요. 그윽하게. 최 진사가 비장하게 발을 때려던 찰나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연하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최 진사는 석상처럼 굳어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이. 밥상 다 식는다. 에라, 모르겠다. 가시오. 인내심이 바닥난 몽실이 온 힘을 다해 최 진사의 등짝을 밀어버렸습니다. 평소엔 바람 정도나 일으키던 그녀였지만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이번엔 엄청난 귀신 파워가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으악.
최 진사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기이한 자세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연하의 발치로 쏠리더니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공손하게 넙죽 큰절을 올리는 자세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진사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차라리 이대로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고고하던 선비 체면이 흙바닥에 처박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 위에서 맑은 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흡, 호호호. 놀랍게도 연하가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늘 차갑고 빈틈없어 보이던 최 진사가 자신에게 오체투지를 하듯 엎드려 있는 모습이 엉뚱하고도 귀여워 보였던 탓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이리 과분한 큰절로 맞아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사어른. 아니, 그게 발이 미끄러져서. 됐소. 웃었잖소. 여인이 웃으면 반은 넘어온 거요. 나으리, 나이스. 몽실의 대참사가 빚어낸 뜻밖의 성공.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최 진사와 그를 보며 환하게 웃는 연하.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서먹한 벽이 흙먼지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 진사와 연하는 마을 찻집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큰절 사건으로 가까워지나 싶었지만 두 남녀는 30분째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차향이 참 좋군요. 예, 참 향기롭습니다. 이걸로 벌써 10번째 같은 대화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실은 답답함에 가슴을 치다 못해 급기야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고구마들. 차라리 찻잎을 씹어 먹는 게 더 빠르겠소. 이러다 해지고 달지고 내 청춘도 다 지겠네. 결국 몽실의 인내심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연하의 등 뒤로 돌아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내가 직접 보여주리다. 몽실의 영혼이 연하의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순간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하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연하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전혀 딴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줍음은 온데간데였고 장난기와 욕망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죠. 차맛 한번 징하게 없네. 낭자? 연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 진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폭 휘날리는 소리가 마치 장수의 갑옷소리처럼 웅장했습니다. 최 진사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나무 기둥뿐이었습니다. 연하가 최 진사의 얼굴 옆 기둥을 손바닥으로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른바 박력 넘치는 벽치기였습니다. 최 진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 눈앞에 다가온 연하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으리, 언제까지 뜨거운 차만 마실 거요? 내 속은 이미 타서 제가 될 지경인데. 이게 무슨 낭자, 채통을. 채통? 그딴 게 밥 먹여줍니까? 나는 나으리가 좋소. 갓쓰고 점잠 빼는 것도 좋고, 속눈썹 긴 것도 좋고, 엉덩이가 실룩거리는 것도 다 좋단 말이오. 그것은 연하의 목소리였지만 명백한 몽실의 본심이었습니다. 연하는 최 진사의 각근을 손가락으로 베베꼬며 그의 콧날에 닿을 듯 말 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최 진사의 심장이 갓을 뚫고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코끝에 맴도는 그녀의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낭자. 이러시면 오늘 밤 확 저질러 버립시다. 우리. 응. 연하가 입술을 쭉 내밀며
최진사에게 돌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으악, 안 돼. 조금만 더 버티지. 너무 무리한 탓일까요? 몽실의 영혼이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진짜 연하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엉거주춤 서 있는 최진사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깻잎 한 장 차이. 나으리, 우리가 왜 이러고? 흐억, 아니, 그게 아니요. 저는 그저 낭자의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최진사는 횡설수설하며 도망치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연하는 자신의 손이 최진사의 가슴팍에 얹혀 있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록 몽실은 튕겨나갔지만 방금 전에 아찔했던 감촉과 두근거림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선명한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마음을 확인하고도 선뜻 다가서지 못하던 어느 오후, 연하가 장터 구석에서 꾸린 작은 좌판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왕발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어? 이깟 푼 돈 모아서 언제 빚을 갚아?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면. 말미는 무슨. 정 못 갚겠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내 첩으로 들어오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왕발의 거친 손이 연하의 가녀린 어깨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몽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썩을 놈이 감히 어딜 만져! 몽실은 있는 힘껏 바닥에 놓인 돌멩이를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손은 돌멩이를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무리하게 빙의를 시도한 탓에 영혼의 기력이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왜 이래? 제발 잡혀라, 제발! 저놈 머리통을 깨줘야 하는데. 아무리 허공을 휘저어도 나뭇잎 하나 흔들 수 없는 무력감.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묵직한 부채가 왕발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먼지이는 흙길 위로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늘 찌그러진 갓을 쓰고 쭈뼛대던 최진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침착한 눈빛, 단호하게 뻗은 어깨,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하겠느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샌님이야? 뼈도 못 추리기 전에 꺼져. 국법에 이르길 양인을 겁박하여 사사로이 취하려 한 자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했다. 내 지금 당장 관아에 고변하여 내 놈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 서슬퍼런 최진사의 호통에 왈패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왕발은 코웃음을 치며 주먹을 쳐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내 왕발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내 전 재산이자 내 놈이 요구한 빚의 원금과 이자다. 이것으로 청사는 끝났다. 이 샌님이 제법인데. 다신 이 여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땐 내 목숨을 걸고 내 놈들을 끝장낼 테니. 최진사의 기백에 눌린 패거리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긴장이 풀린 연하가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최진사는 얼른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품에 안았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오, 낭자. 많이 무서웠소? 나으리,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도하는 두 사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몽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몸이 아까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도움 따윈 필요 없겠네. 우리 선비님 다 컸네. 다 컸어.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한 매파의 쓸쓸한 퇴장. 바람이 불자 몽실의 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흩어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집에 연하가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흉가라 불리던 그곳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 대신 꽃이 피었고 썰렁하던 부엌에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밝아질수록 그늘 속에 선 몽실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젠 내 손바닥 뒤로 나무가 다 비치네. 갈 때가 되었나 보. 몽실은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최진사가 말을 걸려 할 때마다 기둥 뒤로 장독대 뒤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귓가에 맴돌던 그 시끄러운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순간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다는 것을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몽실은 보찜 하나 없는 빈손으로 최진사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몽실은 잠든 최진사의 머리맡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선비님. 자는 모습도 이리 고울까. 몽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최진사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스스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차가운 기운에 그가 깰까봐, 곤히 잠든 그의 꿈을 방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깨지 말고 부디 좋은 꿈만 꾸시오. 내일 아침이면 나는 여기 없을 거요.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가지 말라 잡아달라는 투정을 꿀꺽 삼키며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소. 이름 없는 귀신에게 이름을 주고 눈길을 주고 마음을 내어주어서 내 평생, 아니 죽어서 보낸 시간 중 가장 행복했소. 몽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최진사를 향해 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연모했던 사내이자 자신의 한을 풀어준 은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부디 100년, 1000년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사시오. 안녕, 나의 낭군님. 몽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힌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투명한 등을 비추며 밤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몽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곤히 잠든 줄 알았던 최진사의 감긴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느냐?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어나면 그녀가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마지막 배려를 지켜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잠든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잘 가거라. 몽실아. 빈방에 홀로 남은 최진사는 몽실이 머물다 간 자리에 허공을 꽉 쥐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차마 마주보지 못한 두 사람의 이별.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드디어 최진사와 연화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잔치 국수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선 최진사는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담장 위 높은 곳에 걸터앉은 몽실이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참 우리 선비님 씻겨놓으니 인물이 훤하네. 진작 저리 웃고 살지. 몽실의 몸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투명한 빗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밝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최진사와 연하가
서로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몽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맺혀있던 미련과 슬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 해사한 미소였습니다. 행복하시오. 내 마지막 선물은 이거요. 몽실의 영혼이 수만 개의 분홍빛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맑은 가을 하늘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 아닌 복사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식장 위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야? 꽃피잖아? 가을에 웬 꽃비야? 상서로운 징조로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최진사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스하고 향기로운 비가 누구의 눈물이고 누구의 웃음인지를요. 그는 날아온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조심히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조심히 가거라. 나의 영원한 은인이여. 꽃비는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축복처럼 내려앉았고 몽실의 웃음소리는 바람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어떤 사랑은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담밤여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